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자말인 34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맺기 위한 방법, 인터페이스 디펜던시 이용 방법으로 해서 인터페이스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 작업을 다 그리고 그 UI도 만들어 놨죠. UI도 다 만들어 놨고요. 그런 준비 작업을 다 해놨으면 오늘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델리트하는 방법, 그리고 한 가지 더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화면에 뿌리는 셀렉해서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UI가 이건데요. 좀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 거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블라블라라고 막 입력을 하고 나서 세이브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 화면에 실시간으로 갱신되고요.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엔트리이기 때문에 수정 언제든지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하고 모디파이 하면 수정되겠고요. 삭제하고 싶으면 델 눌러서 언제든지 삭제 가능하겠고요. 음, 다 삭제하면 아무것도 안 남겠고요. 이렇게 해서 투두리스트 만드는 겁니다. 다시 추가하면 추가되고요. 추가될 때 추가된 시간 기록되고요. 저기 수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정이 되면 지금 18초인가요? 예, 18초죠. 수정이 되면 수정한 시간 다시 갱신되야겠죠. 그래서 시간도 다시 갱신되는 그런 기능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화면인데 새로 입력을 할 때는 뭐 이런 기능을 쓰고 뭐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이런 기능이 있는데 바로 프로젝트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좀 이렇게 놓고요. 자, 좀 중지시킬까요? 중지시키고 자, 메인 페이지 CS 파일 와서 여기다가 작업을 하나씩 해보는데요. 투두리스트에서 요 항목 있잖아요. 요 항목. 요 셀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좀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음,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하나하나의 항목을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리스트 뷰에서는 셀이라고 그러죠. 셀을 구성하고 있는 객체를 하나씩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투두 리스트예요. 투두예요. 할 일. 그리고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 하나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클래스가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 인서트가 되고 모디파이 되고 델리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를 제가 하나 만들 텐데요. 시간과 내용과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되겠죠. 아이디 값 뭐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클래스는 to-do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네, 아이템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 public 타입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음, 들어갈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테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쓰겠고요. 자, Alt 엔터 쳐서 SQLite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To-do item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필드 데이터베이스는 필드가 있죠. 그래서 필드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필드는 아이디 값하고 요 시간하고 그 기록된 시간, 다음에 내용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프로퍼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int id라는 프로퍼티. 자, getset 있으면 좋겠고요. getset 아이고.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id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date time 시간 date time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time to do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거 실제로 요거 이제 요 내용들 이 내용은 타이틀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타이틀. 그래서 요 내용은 스트링이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스트링으로 해주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프로퍼티를 만들었는데 아이디,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제목
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을 때 to-do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에 어떤 컬럼명이 되는 거예요. 필드명이. 그래서 되는데 id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증가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유일한 유니크한 키를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노테이션을 써갖고 프라이머리 키로 주고요. 자동으로 증가라고 오토 인크리스먼트 주겠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라는 또 항목을 줘갖고 여기다가 어떻게 to-do 아이템 id라고 이 녀석을 가리키는 이름을 이렇게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컬럼이 어떻게 이렇게 id, 타임, 타이틀 세 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놨고요. 이제 그러면 메인 이거 좀 옆으로 치고 있고요. 메인 쪽 CS에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와서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커넥션,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커넥션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에 멤버를 하나 만들겠는데요. 네, 여기다가 자, SQLite async 커넥션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커넥션을 갖고 오도록 하는데요. 이 이름을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 리스트 뷰에 쭉 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 뷰에서 이 리스트를 리스트 타입으로 컨테이너 데이터 타입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리스트 타입이면 요 변화가 일어났을 때 뷰 쪽으로 노티를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옵저버블 컬렉션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담고 있는 녀석 옵저버블 컬렉션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놨죠. to-do 아이템 예, 이걸로 쓰겠고요. 이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름은 todos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변수를 두 개 만들어 놓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럼 생성자에서 꼭 해야 되는 일 무조건 뭐예요? 커넥션 객체 생성해 줘야겠죠. 그래서 커넥션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펜던시 그 서비스가 이용이 되겠고요. 디펜던시 get 그다음에 뭐를 이용한다? ISQLite 이용한다. 다음에 get 이 안에는 get 커넥션이 있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커넥션에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경로 도큐멘트와 패스 이용해서 얘가 구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션을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커넥션까지 구했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모디파이하고 델리트하고 새로운 거 인서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요거를 처음에 데이터 넣는 거, 다음에 수정하는 거, 델리트하는 거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러를 구현하기 전에 이 녀석 있죠.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녀석, 이 녀석도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녀석은 프로퍼티를 일단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프로퍼티를 안 만들고 써도 되긴 하는데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조금 나중에 확장성이 좋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데이터가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옵저버블 컬렉션이고요. 그래서 to-do 아이템 네, 이런 프로퍼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은 뭐 뻔하죠. return todo's 아까 todo's라고 해놨죠. 네, todo's 자,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t도 있겠죠. set은 todo's에다가 value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 텐데요. on pee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on peering a p p e a r i n g 여기 있는데요. 자, 요거는 오버라이딩 하는 메소드인데요. 요건 뭐냐면 화면이 좀 갱신될 때마다 호출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텍티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합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위쪽 상위에 있는 걸 또 우리가 오버라이딩해서 쓴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sync 타입으로 void 해서 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 상위에 있는 것도 on peering 해주겠고요. 예. 그래서 화면이 갱신될 때마다 그럼 이 녀석은 뭘 할 거냐,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건지를 써주겠는데요. 뭘 해주냐면 일단은 화면이 한번 바뀔 때마다 혹시 모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져올게요. 가져와야지 그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변했는데 화면 쪽에서는 이쪽 UI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떠 있는 모습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상이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자, 웨이트 처리합니다. 동기 처리해 주겠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 어싱크. 자, 처음에 데이터 그 테이블이 없으면 커넥션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서 테이블이 없으면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to 아이템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to 아이템을 보면 to 아이템에 이렇게 돼 있죠. 테이블 to 아이템즈. 그러면 이 테이블이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요거에 해당되는 어떤 거 이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시됩니다. 또 똑같은 걸 똑같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무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면이 갱신될 때 테이블이 없으면 테이블을 만들고요. 테이블이 있으면 무시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과정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있는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 안에 있는 리스트를 다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커넥션으로 테이블을 가져오는데요. 그 타입은 to 아이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o list async 여기 안 뜨죠? 오브젝트 아니죠? 자, 그럼 일단 타이핑을 해볼게요. 왜 빨간 줄이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메소드니까 예, 테이블을 구해오고요. 그 안에 있는 뜨네요 이제 to list async. 그래서 메소드 가져오고요. 예, 이렇게 하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커넥션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온 겁니다. 자, 가져와서 이거를 또 변수에 하나 담아줄게요. 그래서 바 해주고 이름을 TDS라고 그냥 할까요?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것을 지금 다 가져왔고요. 자, 이 테이블에 있는 것을 다 가졌으면 얘를 우리가 지금 UI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 녀석이죠. todos. 그래서 이 녀석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o도는 new observable collection에서 tds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 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웨이트 안 해줬죠. 자,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그 UI를 보면 여기 리스트뷰 있죠. 리스트뷰에 이제 아이템 소스를 줘야 되죠. 아이템 소스가 바로 이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lv todo 점 아이템 소스는 todos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갱신될 때 테이블이 있으면 넘어가고요. 테이블이 없으면 생성을 하는 겁니다. to 아이템 타입의 그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observable collection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리스트 타입으로. 다음에 그것을 아이템 소스에 넣으면 어떻게 화면에 이제 그 리스트가 있다면 다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입력을 해서 클릭을 했을 때 new modify delete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템은 to-do 아이템이죠. 그래서 to-do 아이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 프로퍼티 아까 우리 다 만들어 놨었죠. 프로퍼티 id time to do 타이틀 만데 id는 자동 증가하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 없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time 먼저 해볼게요. time time
to do. 이게 왜 안 뜨죠? 퍼블릭을 안 해놨죠. 이렇게 놓고 time to 네, time to do. time to do는 지금 현재 그 시간이니까 date time 점 now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거 있죠. 타이틀, 제일 중요한 타이틀. 타이틀은 요 엔트리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엔트리에서 가져오게서 엔트리 이름 to do new 점 텍스트로 가져오면 되겠죠. 세미콜론 찍어주겠고요. 자,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밀어넣을 때는 insert async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이걸 담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담아 볼게요. to do 담아서 이 to도를 어디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는 들어갔어요. 데이터는 들어갔는데 데이터가 들어갔을 뿐이지 화면이 갱신되질 않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화면이 자동으로 바뀔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화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강제로 한번 호출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 어피어링 있죠? 온 어피어링 강제로 한번 호출을 여기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호출해 주겠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리프레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나면 그 입력한 글은 이제 삭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et to do new 텍스트는 어떻게 비어있게 공백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글이 잘 입력이 되는지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에러가 나는데요. 예, 오류가 있었는데 오류는 솔루션 정리하고 다시 하니까 잘 되네요. 별 특별한 건 없었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그 솔루션이 에러가 계속 날 때가 있다고요. DLL 파일을 못 찾아서 나는데요. 그때는 솔루션 정리 보시면 여기서 솔루션 다시 빌드나 정리한 다음에 다시 빌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프로젝트 한번 이렇게 닫았다가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요. 간혹가다 이런 에러가 나더라고요. 다시 빌드에서 탑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투두 아이템 넣는 작업까지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어떤 게 호출된 거냐면 처음에 생성이 된 거고요. 생성이 돼서 커넥션 캐치 구했죠. 그래서 디펜던시 서비스 이용해서 ISQ 저기 라이트 타입의 get 커넥션에서 커넥션 구해 왔습니다. 커넥션 구해 오고 화면이 새로 떴으니까 여기 호출되겠죠. 호출돼서 테이블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테이블이 없으면 투두 아이템 타입의 그 테이블 만들어라. 그럼 처음에는 지금 만들었겠죠. 만들고 나서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거 가져와라. 처음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가져오고요. 아무것도 없는 빵인 걸 가져오고 그것을 옵저버블 컬렉션을 이용해서 투두 그 스에다가 담고요. 그걸 화면에 아이템 소스를 뿌려준 겁니다. 자,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입니다. 버튼 누르면 이 엔트리에 있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뭔가 입력을 하면 뭔가 막 입력을 하고 이제 누르면 들어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바인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인딩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time to do 여기하고 타이틀 이런 거 바인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가로 열고 바인딩 해서 time to do 바인딩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타이틀도 바인딩 해줘야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인딩 해놓고요. 자물파제 바인딩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새로 안 해도. 어쨌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PORT라고 해주고요. 자, 세이브 누르면 되네요. 자, 이 순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된 건지 보면 객체 하나 구했고요. 그 엔트리에서 가져와서 구하고 시간도 현재 시간 시스템에서 가져와서 구하고요. 그걸 인서트 에이싱크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밀어 넣기만 했지 데이터가 화면에 보이진 않겠죠. 그것을 어떻게 온 피어링을 이용해서 강제로 한번 얘를 호출한 겁니다. 호출해서
다시 한번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줘라. 다시 한번 갱신을 시킨 거겠죠. 자, 다음에 modify하고 delete도 있겠죠. 그래서 modify와 delete도 마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dify하고 delete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meetting라고 미팅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음악 감상 뮤직이라고 해볼까요? 뭐 이런 게 있다. 자,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포츠 이걸 갖다가 뭐 누구랑 같이 한다고 그랬고 with 친구랑 같이 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모디파이를 누를 거예요. 근데 이 모디파이 버튼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모디파이는 클릭을 할 때 이 컨텐츠 얘가 지금 누구냐면 투두죠. 투두 아이템 이 녀석이죠. 여기서 나온 객체죠. 그러면 이 객체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객체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기존의 스포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스포츠 위드 프렌드라고 바꾸고 시간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모디파이를 클릭을 했을 때 사용자 클릭을 했을 때 이 모디파이 버튼이 얘를 가리키는지 얘를 가리키는지 얘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모디파이 버튼이 동적으로 생성됐기 때문에 리스트 개수만큼의 생성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버튼을 구합니다. view tton 그래서 버튼을 구하는데요. btn이라고 할게요. 자 버튼은 클릭이 된 녀석을 센더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이 센더를 어떻게 버튼으로 캐스팅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버튼까지는 구했어요. 음. 좀 수도하고 갈까요? 아니, 그냥 할까요? 보면서. 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 to-do 아이템이라는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구해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버튼, 너가 속해 있는 녀석의 객체는 누구냐? 어떤 그 프로퍼티를 이용하냐면 바인딩 컨텍스트를 이용하면 돼요. 바인딩 컨텍스트를 이용하면 이 버튼은 여기 조그만 거 이 녀석 하나인데 여기서 바인딩 컨텍스트를 하면 얘를 갖고 있는 컨텍스트, 바인딩 되는 컨텍스트 이 전체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리키고 요거를 어떻게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캐스팅한다? to do 아이템으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변수에 담아보면 to do 아이템 어떻게 할까요? 그냥 to do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객체를 하나 구했어요. 객체를 구했기 때문에 모디파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투두 아이템의 프로퍼티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뭘 할까요? 타임? 예, 타임 투두. 타임 투두에서 시간 다시 새로운 시간으로 갱신할 필요 있겠죠. 데이트 타임 나우 해주겠고요. 계속 줄가니까 좀 중단시킬게요. 됐고요. 자, 다음에 밀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밀어 넣는데요. 커넥션 갖고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그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를 씁니다. 업데이트 에이싱크 쓰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어떤 객체, 요 객체를 넣어주면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객체를 우리가 가져왔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객체를 수정, 타임 투드만 수정해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객체를 찾아가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동기화 문제가 있으니까 어웨이트 해줘야겠고요. 웨이트 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async 처리해 주고요. 자, 반환형이 레코드 값, 수정된 값들을 반환으로 줘요. 지금 한 개니까 어떻게? 자, int result 해서 이렇게 1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넘으면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나 0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되지 않았던 거고,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용자한테 조금 친절하게 result가 어떻게 1이면 제대로 됐다는 얘기니까 디스플레이 알럿 같은 거 하나 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웨이트 디스플레이 알럿 띄우고요. 제가 모디파이
간단하게 그냥 안내만 주면 되겠죠. 데이터 as changed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버튼 이 정도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수정이 됐으면 데이터베이스만 수정이 된 거죠. 화면에 수정이 안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강제로 온피어링 한번 호출을 해서 화면도 새롭게 갱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다시 가져와서 새롭게 갱신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왔고요. 자, 스포츠에다가 클릭을 해서 띄고 with RIEND 프렌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를 누릅니다. 모디파이를 누른 순간 여기 이 핸들러 들어오겠고요. 여기서 버튼을 이용해서 컨텍스트 이용해서 투드 아이템 구하고요. 투드 아이템에서 새로운 갱신 되는 거 구하고 다 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면 시간 바뀌고 그랬죠. 요거는 요 글을 갖다가 하나의 컨텐츠에 있는 글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따로 우리가 코딩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정말 바뀌었는지 확실하게 바뀌었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요거를 밖으로 나가서 요거를 제가 종료를 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을 좀 종료해 보고요. 디버거 꺼졌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해서 그 수정된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수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디파이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삭제, 델리트 하는 겁니다. 델리트도 똑같아요.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투두 아이템 그 객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삭제를 해야 되겠는데요. 삭제할 때는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한테 정말 삭제해도 되겠냐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삭제를 하기 위해서 display alert 띄우고요. 처음에는 타이틀 delete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Do you want to delete?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지울 거냐? Yes. 누르면 정말 지워지겠고요. 그 다음에 No 누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취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물어봐서 Yes와 No, Yes나 No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걸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 주시는데요. 담아주는데 얘는 타입이 불리언 타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불리언 타입을 그대로 쓰면 이게 동기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스크 타입으로 태스크를 이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SK에서 불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겠고요. 자, 요거 async 처리를 해주고요. 자, 그래서 리졸트가 사용자가 진짜 이렇게 그 정말 지우겠다고 승인을 한 경우만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웨이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리졸트 만약에 리졸트가 true이면 어떻게 해서 커넥션 갖고 지우는 거죠. 지우는 거는 delete async 이용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객체를 지우겠다. 어떤 객체냐면 to do 아이템 버튼 누른 거를 이용해서 갖고 온 객체죠. 얘를 지우겠다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뭘 해줘요? 여기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일단 이거 해보면 여기서 이제 새로 화면 갱신된 것처럼 강제 호출하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조금 그러면 부하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to do스에서 remove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to do 아이템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타입이 observable 컬렉션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하나 빠지면 알아서 갱신을 해서 여기를 바꿔줄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더 부가적인 퍼포먼스 면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데이터가 변하면 항상 새로 데이터베이스하고
똑같이 동결시키기 위해서 UI 부분하고 똑같이 동결시키기 위해서 UI 쫙 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 쭉 가져온 다음에 다시 뿌려주는 게 저는 더 깔끔하고 왠지 꺼림칙하지 않은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좀 잘 안 쓰고요. 좀 부하 걸리더라도 이런 뭐 새롭게 다 그려주는 강제 호출해서 그려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따로 작업하고 UI 부분 따로 작업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작업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가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거 다시 온피어링 같은 거 메소드 아니면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다시 새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삭제를 해보면 삭제하겠냐고 물어보겠고요. 노하면 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고 삭제를 해서 yes 누르면 예,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실제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삭제가 되는지 확인할 때는 이걸 깨끗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예, 앱을 종료했고요. 다시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어 있는지 보면 되겠죠. 예, 됐네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틀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때 거의 고정적으로 이런 룰로 작업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디펜던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공용 프로젝트에 SQLite에 접근할 수 있는 커넥션을 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녀석을 이용해서 각각의 플랫폼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어떻게 클래스, 구형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안드로이드, iOS, UWP 각 플랫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참고적으로 안드로이드 경우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거의 이거는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iOS나 UWP는 또 좀 참고 문서, 레퍼런스 문서를 찾아서 그쪽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객체는 테이블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to items라고 테이블 다음에 다 컬럼명들이죠. 그리고 자동 증가 필요한 옵션들 넣을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실제로 메인 페이지에서는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커넥션 구해야 되겠죠. 커넥션을 구해야지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하던 모디파이어를 하던 딜리트를 하던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넥션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죠. 개인에 맞춰서 인서트 할 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이런 방법 쓰시면 되겠고요. 인서트 에이싱크, 모디파이 할 때는 업데이트 에이싱크, 델리트 할 때는 델리트 에이싱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틀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쭉 한번 소스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다른 기능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